안녕하세요. 전문상담교사 장민혜입니다. 이번 시간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들, 또 알면 좋은 것들을 얘기하려고 해요. 오늘 선생님이 알려주려는 것들을 여기에 한번 정리해봤어요. 먼저 우리는 영상을 볼 거예요. 이 영상은 앞으로 우리가 얘기할 것들이 압축되어 있기도 하고 선생님이 계속해서 예시로 잘 사용할 것 같아요. 꽤 재밌고 고퀄리티로 만들어졌으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빠져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정신건강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청소년기의 정신적인 특성은 어떤지, 마지막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청소년이 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마칠 거예요. 자, 그럼 영상을 시청해 볼 텐데요. 이 영상의 제목은 변성기예요. 다 같이 볼게요. 감각기관이란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관이다. 그러면 감각기관은 뭐가 있을까? 눈이요. 좋아. 시각 또 후각. 시각 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 시각을 배울 거야. 시각. 우리는 눈을 통해 어떻게 물체를 보게 되는 것인가? 물체에서 반사되어 들어온 빛은 각막을 지나면서 물절이 된 다음에 몸을 통해 수정체로 들어간다. 그 다음 수정체에 의해 다시 한번 물절된 제육볶음. 일체를 통과한 후에 각막에 상을 나는 내는데 초능력자다. 남보다 발달된 시각, 청각, 후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시각세포가 빛 자극에 의해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 시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되면 호윤아 일어났니? 학교 가야지. 그렇게 여느 친구들처럼 나에게도 변성기가 왔다. 유독 좀 세게 와서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었지만, 그런데 변성기랑 초능력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학생들, 야 이놈들아, 응? 너희들 와 입이 안 하고 귀가 두 개인지 아나 모르나? 몰라요. 뭘 몰라? 너희들 말하지 말고 쌤 말 좀 들어주라고 그런 기다. 알겠지? 네. 아이고 우리 이반 씨, 어쩌겠노? 어? 얘들아, 호윤이가 말을 못하니까 쌤이 수업하기가 너무 수월하다. 어? 그렇다. 수업하자. 내 별명은 원래 이반쉬였다. 입을 하도 안 쉬고 말을 하다 보니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그런데 말을 못하게 된 시점부터 갑자기 다른 감각들이 강화되었다. 모든 사물이 내는 모든 소리가 들렸다. 아, 이 녀석 빼고 김진양. 이와 같이 빛 자극을 받아들여서 쟤는 어떤 삶의 향기도 없어. 시각이라고 한다. 술 냄새? 쟤는 대체 뭐지? 귀찮다고 띄워먹지 말고 꼼꼼하게 잘 적어놔. 알겠지?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선생님, 이거 급한 전화 같은데 한번 통화해 보시겠어요? 예. 여보세요? 예,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뭐라고요? 어머니, 제가 지금 교무실에 가서 제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너희 프리하고 있어? 어? 예, 어머니. 예. 아니, 진영이가 집에서 자해를 한다고요. 자요. 잠도 못 자고
아니 근데 왜 그런 아버지가 술 드시고 저녁에 예. 제가 일단 학교에서는 진영이를 최대한 잘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힘드시겠지만 집에서 진영이를 예 알겠습니다. 진양이가? 진양 요새 뭐 힘든 일 있어? 괜찮다. 선생님한테 얘기해도 된다. 그래 뭐 힘들면 얘기 안 해도 돼. 근데 진양아 진양이 생각하는 선생님이랑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 거 그것만 좀 알아주라. 알겠지? 선생님이 마음이 참 미안하다. 그때부터였다. 진양이를 내가 관찰해왔던 게. 처음엔 호기심이었고 나중엔 의무 같은 것이었는데 부럽다. 부러워. 여기서 뭐해? 그냥 이거 근데 왜 부러워해? 얜 지금 죽어서 되게 편할 거 아니야. 아무 근심 걱정도 없이. 어쩌면 다시 태어날지도 모르고. 밥 먹었어? 밥 먹어서 뭐해. 어차피 죽어. 아니 배 안 고파. 요즘은 조금 한시도 진양이가 눈앞에 없으면 무슨 일이 날 것만 같아 무서웠다. 그래 보이나. 벌레 죽은 시체를 보고 부러웠다고? 자기가 평소에 아끼는 물건 같은 거 있잖아. 그거를 만약에 친구들한테 나눠주거나 이게 주변을 정리하는 거라고. 선생님한테 달려와서 무조건 알려줘야 돼. 알겠지? 보윤아, 넌 이거 받아. 내가 아끼는 거야. 나 이거 있는 거야. 괜찮아. 뭐 받았다? 허윤, 나 이거 받았는데. 너 뭐 받았어? 나 완전 받았는데. 야구만. 죽여봐. 줘봐. 나 이거 받았어. 사인 보고 싶어. 진양이 어딨어? 몰라? 아까 가방 싸서 나가는 것 같던데?
진양이가 평소보다 오히려 편안해 보이거나 물건을 남한테 막 선물로 나눠주면서 주변을 정리할 때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게 진짜 위험한 거야. 조심해야 돼. 만약이라도 그런 모습이 보이면 선생님한테 무조건 달려와서 말해줘야 돼. 알겠지? 미치겠네 진짜 이거. 나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나. 하필 그때 내 초능력은 끝이 났다. 안 들려요. 뭐가? 진양이가 안 들리고 안 맡아지고 안 느껴진다고요. 무슨 소리고? 저기 같아요. 저기? 야, 진영이냐? 진영아! 진양아 안 돼. 진양이는 계단에서 정말 무서웠다고 한다. 야 진양아, 너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또 창피했다고 한다. 매일 죽고 싶었어 매일. 아빠는 맨날 집에서 술 마시고 나랑 엄마 때리고. 엄마 떠나고 싶은데 나 때문에 가지도 못하셨어. 내가 죽으면 내가 죽어야 다 편해질 것 같았어. 그렇게 죽고 싶었는데 우연히 너가 나를 생각해주는 것 같아서 버텨냈어. 근데 아빠가 어제 너무 심하게 이런 말 누구한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다들 그렇게 힘든데. 근데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 호윤이 덕분이지. 응? 뭐야? 너에 대한 관심. 진양이의 아버지는 이번 일이 있은 후 가족과 학교의 설득으로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들어가셨다고 한다. 진양이 어머니와 진양이도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기 시작했고 진양이는 전보다 더 밝아졌다. 나의 변성기가 지나가고 예민했던 감각들은 점점 사라져갔다. 하지만 친구들과 주변을 돌아보고 안부를 물어보고 어려움에 빠진 친구를 도와주는 습관은 그대로 남았다. 사소한 관심으로 친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위기의 시간을 버티게 해주는 건 작아 보이지만 작은 능력이 아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가진 초능력이다.
자, 영상 잘 봤나요? 여러분이 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주제를 재밌는 아이디어를 활용해 푼 것 같아서 선생님은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었어요. 여기에는 두 친구가 나오죠? 변성기에 심하게 걸려서 말을 못하게 되는 대신 다른 감각이 강화가 된 주인공 친구 호윤이었죠. 그리고 반면 최근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아진 진양이. 이 두 친구 중 정신적으로 더 건강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딱 봐도 호윤이겠죠? 물론 한 사람을 어떠한 사건으로 판단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누구나 아프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같은 사람이라도 시기마다 다 다르죠. 그러나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이니까 선생님은 좀 편하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왜 여러분들은 호윤이가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정신 건강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정신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으면 정신이 건강한 걸까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건강하지 않은 건가?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신 건강을 말하자면 자기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자기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상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가진 능력을 내가 처한 환경에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라면 정신 건강이 굉장히 좋은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진 능력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나 자신,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주변 환경에 대한 현실 지각을 좀 객관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해요. 굉장히 광범위하면서도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또 객관적으로 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정신 건강이 좀 좋지 않은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많이 힘들어요. 예를 들면 나 자신이라 함은 성격적인 측면,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신체적인 건강 상태, 성별, 재정 상황,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족의 경제적인 상황을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나를 구성하고 있죠. 주변 환경의 경우에는 먼저 가족, 내 가족의 구성 형태,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가 될 수 있고요. 또 사회적인 관계도 있어요. 내가 만족할 만한 친구 관계를 현재 맺고 있는지,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 학교 생활의 형태, 이런 걸 좀 객관적으로 지각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해요. 다음은 그런 현실에 대해서 내가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분명히 나와 내 주변의 현실에 대해 만족스러운 것도 있을 테지만 불만족스러운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어떤 사람은 불만족이 더 많을 수 있고 양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굉장히 불쾌함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불만족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불만족하더라도 그 상황을 파악하고 수용할 수는 있어요. 이 수용의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안정시키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는 밑거름이 되거든요. 영상에 나온 호윤이의 예를 들어볼까요? 호윤이는 변성기가 오면서 목소리를 잃었어요. 입이 쉬지 않고 움직인다는 애가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할 때마다 쓰는 거, 그건 또 얼마나 귀찮겠어요. 느리잖아요. 근데 얘는 이걸 받아들이고 그 대신에 자기가 얻게 된 능력에 집중하고 또 좋게 사용하려고 해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자율성이에요. 여러분은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상황 혹은 주변에 덮이거나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택의 결정권자이고 그 선택의 결과는 많은 걸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선택의 결과적인 책임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뜻해요. 여러분이 변화의 주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힘과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스스로가 성장해야 한다. 또 발전해야 한다라는 생각과 목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여러분은 독립적이고 자율성이 있는 존재다.
또 상황을 바꿀 수 있다 라고 했지만 사실 나이가 어릴수록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영상에 나온 진양이의 예를 들어볼까요? 진양이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셨잖아요. 그걸로 엄마와 자기를 되게 많이 힘들게 했고 아마 그건 성인이 겪어도 참 힘든 일이 분명해요. 아무리 내가 독립적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내가 안고 있는 가장 크고 무겁고 어려운 문제는 바로 사라지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 현실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더 편한 혹은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선택은 분명히 존재해요.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성인이 되는 길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보다 더 멋있는 사람, 재밌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려면 내 내면의 힘을 계속 쌓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단단해지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현재의 불만족 사항, 어려운 일들을 대하면 좀 좋겠어요. 그러면 세상에 먹히는 해결책을 하나씩 깨달을 거예요. 그렇게 환경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멋있게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내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게 되죠. 일반적인 정신건강의 의미와 기준은 이런데요. 우리 청소년기의 정신적 특성을 한번 알아볼까요? 이미 수업 시간에 배웠을 거기 때문에 가볍게 언급해 볼게요. 크게 세 가지의 변화가 있죠. 첫 번째는 생리적 변화. 우리가 흔히 2차 성징이라고 하는 현상들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건 때가 되면 호르몬 분비가 달라져서 생기는 것들인데 호르몬은 몸의 상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줍니다. 또 뇌의 구조가 조금 바뀌게 되는데 그건 역시 우리의 감정이나 사고에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는 인지적인 변화예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을 생각할 수 있게 되니까 나는 누구인가? 와 같은 근본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갖기도 해요. 논리적인 사고도 가능해져서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들의 생각에 반박하기도 하죠. 또 상대적이고 다차원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니까 정해진 답이 없는 것을 알게 되는데 답이 없으면 뭔가 자유로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또 불편한 감정을 겪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은 사회적인 역할인데요. 이 역할이 좀 많이 다양해지고 달라졌어요. 한 개인에게 요구되는 역할들도 많아지고요. 뭐 공부에 대한 부담이 커진 학생의 본분이 좀 커진 것도 있겠죠. 감당해야 되는 책임들도 더 많아졌어요. 알게 된 게 많으니까요. 인간관계도 다양해졌어요. 가족이 아니라 친구가 많이 우선시가 되는 시기죠. 어때요? 엄청 변화무쌍하죠?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면 혼란스럽고 어색하고 당황스럽고 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우리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이 사실만으로도 변화가 너무 많아서 적응하기가 힘든데 이러한 사실이 또 다른 일을 야기시켜요. 한번 볼까요? 관계도 다양해지고 지적인 능력도 향상되면서 우리는 나와 우리 가족의 모습을 좀 전과는 좀 다르게 보게 돼요. 그리고 실망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르몬의 영향, 또 지적인 능력의 향상으로 인해 청소년의 내면은 되게 약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외모가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집이 부자가 아니라서 내가 바라는 만큼 부모님과의 관계 혹은 대화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내가 생각하는 만큼 공부를 잘하지 못하고 또 못하는 것 같아서 미래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위축될 수 있어요. 각 개인마다 움츠러드는 정도나 그 이유는 모두 달라요. 모두가 꼭 움츠러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앞서 말했던 이유들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어때요?
청소년기 총체적인 난국인가요? 인생은 나이에 맞게 넘어야 하는 산이 있대요. 산을 오르는 게 어디 쉽습니까? 선생님은 산 오르는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 말인즉슨 어느 정도의 고통이 인생의 디폴트 값, 그러니까 인생은 고통의 기본 값이라는 얘기예요. 혹시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 들어봤어요? 비가 올 땐 땅이 질고 걷는 게 불편하고 힘들어요. 근데 비가 오고 나면 땅이 단단해져서 발 딛기가 좀 쉽대요. 청소년기는 앞으로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땅을 단단히 다지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남들보다 조금 더 혼란스럽고, 왜 이렇게 힘들지? 하고, 나는 왜 다른 애들보다 더 힘들게 지나가는 것 같지? 이런 친구가 있다면 땅을 엄청 잘 개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그럼 정신 건강은 왜 중요할까요? 이건 신체적 건강이 중요한 이유와 크게 다를 것은 없어요.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발달 시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생각, 감정, 행동을 보여요. 이렇게 되면 사실 본인이 가장 힘들고 괴로워요. 이게 악순환을 만들어서 계속 힘들어질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 행복을 위해서 정신 건강은 중요해요. 그리고 상황에 맞지 않거나 발달 시기에 맞지 않은 행동, 감정, 생각을 보이면 주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되게 당황스러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더욱 그렇겠죠? 누군가의 요구가 때론 정당하다 할지라도 적절한 방법이 아니면 타인이 마냥 다 받아줄 수는 없어요. 모든 요구를. 그 타인도 힘들어지거든요. 타인과의 관계 실패는 또 나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또 내가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 영상에서의 호윤이처럼 다른 사람을 하드캐리할 수도 있어요. 결국 정신 건강은 나와 내 가까운 사람의 행복을 위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건강을 지키고 내게 중요한 타인의 정신 건강을 지킴으로써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너와 나의 정신 건강을 지키고 높이는 방법을 좀 알아볼까요? 먼저 나를 지키는 법을 알아볼게요. 여러분 시기에는 호르몬의 영향과 뇌의 세밀한 발달로 인해 감정과 생각이 요동치고 또 그로 인해 행동도 요동칠 수 있어요. 그럴 땐 좀 여유를 가지고 스스로를 보듬어 주세요. 앞서 정신건강의 기준에서 자기 수용이 중요하다고 말했었죠? 다른 사람만 위로하고 다독이지 말고 스스로에게도 괜찮아. 사춘기라 그런가 봐. 하고 한 템포 다독여 주자고요. 그렇게 마음을 조금 여유롭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스텝, 성찰 스텝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성찰은 수용과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성찰하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줄게요. 첫 번째로 선생님은 일기 쓰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되게 고리타분해 보이죠? 근데 되게 강력 추천해요. 글 쓰는 거 되게 귀찮잖아요. 근데 더 나은 내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강하게 가지면 무슨 일이 있을 때 일기를 스스로 찾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요동칠 때라든지 생각이 복잡할 때 특히 일기를 저절로 찾게 될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일기를 쓸 때는 내가 지금 쓰고 싶은 상황과 거기에 대한 내 감정을 막 쏟아내세요. 쏟아내고 그 다음에는 또 읽어봐야 되는데 읽어볼 때는 첫 번째 읽어볼 때는 자기 위로를 하면서도 읽고 또 중요한 건 객관적인 관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읽어보기도 하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을 조금 달리해야 될 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좀 보일 수 있어요. 그런 게 쌓이면 좀 더 나은 내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으로는 한계를 인정하자고요. 여러분,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다 고칠 수도 없어요.
모든 게 괜찮은 상황은 없어요, 거의. 또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할 수도 없어요. 이런 현실을 되새기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주자고요. 스스로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집중하세요. 난 왜 이럴까? 아, 나 또 잘못했네. 또 이랬네. 이렇게 하기보다 사람은 하나씩 좀 부족한 게 있지. 난 이걸 어떻게 좀 더 낫게 만들어 볼까? 아, 나 이건 진짜 좀 잘못된 거긴 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그 외에는 그래도 행복한 이유를 적는다든지, 감사 일기를 적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그냥 일기보다는 좀 꾸준하게 하는 게 좋아요. 하루 한 가지라도 적어보자고 하면서요. 마지막은 예체능 취미를 해보는 것도 추천해요. 때론 어느 것에 몰입하고 몰두하는 경험이 우리의 정서를 좀 편안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활동이라면 나를 더 성장시켜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친구는 운동이 너무 좋은 친구가 있고 음악이나 미술, 뭐 요즘은 컴퓨터 그래픽이나 영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곳에 취미가 있거나 좀 끌리는 게 있다면 하나를 좀 진득하게 몰입하면서 재밌게 해보는 것도 좋아요. 자, 이번에는 친구, 그러니까 주변인의 정신건강을 지켜주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먼저 주변인의 정신건강을 지켜주려면 아까 정신건강의 중요성, 선순환 구조 기억하죠? 먼저 나의 정신적인 건강을 먼저 유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화면에 나온 말이 굉장히 뻔해 보이죠? 근데 진짜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특히 여러분과 같은 시기, 그러니까 청소년의 시기는 또래 관계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청소년기는 나만 겪는 게 아니에요. 내 또래 친구들이 대부분 이 과정을 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르몬의 변화로 나만 감정과 행동이 요동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가족 관계나 이전 친구 관계에서 있었던 일로 상처나 예민한 부분이 사람마다 있을 수 있어요. 또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도 쉽게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우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혹시 친구와 트러블이 생겼다면 내 감정은 나 스스로가 일단 알아주고 그 다음에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대화를 해보는데 그때는 상대방의 감정을 가능한 한 온전히 이해해주세요. 그 상대의 감정 그렇게 느꼈던 거를 가능한 한 온전히 이해하고 인정해주세요. 뭐 이해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인정까지는 할 수 있어요. 아, 너가 그랬구나. 그럴 수 있었겠다. 이렇게까지 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지만, 그러면 일 수순까지 오면은 뭐 별다른 대책이나 해결책이 없어도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혹시 모르게 있을 수 있는 극단적인 경우를 대비해서 영상 속에 우리 호윤이처럼 자살 징후를 알아두고 있으면 좋겠어요. 크게 세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려는 친구들의 표현인 거죠. 먼저 직접적인 행동입니다. 약이나 위험한 물건, 그러니까 줄, 칼과 같이 자살에 이용될 수 있는 도구를 준비하고 감추어 둘 수 있어요. 또 의미 있는 소유물을 정리하는데요. 여기 진양이는 뭐 자기가 저기 호윤이한테 뭘 줬잖아요. 나 필요 없어 이러면서 걔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주변 애들도 막 받았다고 하고 그래서 의미 있는 개인 소장품이나 이 별게 아니야. 별게 아닌 게 아니야. 중요한 건데 얘가 줘. 그리고 수집품들을 뭐 그런 수집품들을 남한테 주거나 태워버려. 버려. 이러면 조금 관심을 두어야 해요. 또 주위 사람들에게 자살이나 죽음에 관련된 말을 좀 흘린다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직접적인 언어 표현인데요. 아까 금방 말했던 것도 포함이 되고 말이나 그림, 글, 낙서 등의 자살을 언급하는데 나 정말 죽고 싶어. 뭐 이제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어.
나한테 사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어. 그냥 해결책은 죽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 난 더 이상 너 괴롭히지 않을 거야. 내가 사라질 때 뭐라. 이런 말들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좀 자주 한다. 그러면은 좀 관심을 많이 둬야 되는 상태라는 거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는 간접적인 행동 혹은 상징적인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성적이 심하게 떨어진다든지 무단결석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무단결석, 조퇴, 지각 이런 게 잦다든지 평소와 기분이 눈에 띄게 다르다든지 막 너무 우울해 보인다든지 아니면 너무 기분이 한때 또 안 좋다가 너무 기뻐 보인다든지 친구들한테 갑자기 잘한다든지 또 평소와 다른 식사나 너 거의 안 먹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수면 상태도 거의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살이 급격하게 빠지거나 찌거나 하는 경우를 좀 주시를 해주시면 좋아요. 어떤 친구는 이제 죽을 거를 생각하다 보면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서 자기를 좀 못 챙길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뭐 화장하고 이 수준이 아니라 화장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아예 씻지도 않고 좀 이렇게 좀 청결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에너지가 떨어져서 처져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자살을 모험적이거나 로맨틱하게 생각하는 뭐 그렇다든지 칭찬이나 포상을 거부한다든지 좀 지나치게 환상적이고 공상적인 내용의 소설이나 만화, 영상물 등에 심취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 이 행동했으니까 이거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여러분도 이제 중학생쯤 되면 좀 아시잖아요. 그런 게 있다면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것 같다. 혹은 발견이 된다면 꼭 얼른 빨리 담임 선생님이나 저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이런 건 여러분이 혼자 또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오늘은 우리가 정신건강이 무엇인지를 청소년기의 정신적 특성과 함께 알아보면서 정서적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지를 알아봤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고민에 조금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나를 사랑하고 타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계속 잘 키워갈 수 있기를 선생님은 늘 응원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